안녕하세요. 아티클마트산의 아모테입니다. 서브웨이에서 파는 참치 샌드위치에 참치가 들어있지 않다. 소식 들어보셨나요? 국내 언론에도 오른쪽 사진처럼 많이 소개가 되어서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아니, 그럼 참치 샌드위치에 참치가 안 들어있으면 뭐가 들어있다는 거야? 뭐 이렇게 약간 엽기적이고 우스꽝스러운 내용으로 소개가 많이 되었는데요. 이러한 관심을 끄는 자극적인 제목 이면에 있는 자세한 내용들은 소개가 되지 않은 것 같아서 오늘 이 아티클을 통해서 참치 샌드위치에 참치가 안 들어있다는 게 무슨 얘기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브웨이 참치 샌드위치에 참치가 들어있지 않아서 소송이 있었다는 소식은 얼마 전에 들려왔는데요. 실제 이 소송은 지난 1월에 있었고 워싱턴 포스트에서 처음 보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소송에 대해서 서브웨이 측은 근거 없는 주장이다 라고 일축했다고 하고요. 실제 이 집단 소송을 신청한 사람은 두 사람이라고 하는데요. 이 두 사람의 주장인 즉슨 서브웨이에서 참치가 아닌 것들을 참치라고 속이고 비싼 가격을 매기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고 하고요. 그럼 참치 대신 어떤 걸 넣었다는 거냐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답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뉴욕타임즈 아티클에서는 정말 참치 샌드위치에 참치가 들어있는지 테스트를 진행했다고 하는데요. 해당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티클의 기자는 서브웨이에서 파는 참치 샌드위치에 참치가 들어있는지를 밝히기 위해서 이 DNA 테스트를 할 수 있는 연구소를 찾아서 물색을 했다고 하는데요. 여러 곳을 수소문하다가 드디어 한 곳에서 이름을 밝히면 서브웨이 측으로부터 뭔가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어서 연구소의 이름을 밝히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PCR 테스트를 해주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 PCR이라는 DNA 테스트는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코로나 테스트를 통해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는지 여부를 테스트하는 이 테스트가 바로 PCR 테스트입니다. 그래서 이 기자는 서브웨이 3개의 매장을 돌아다니면서 참치 샌드위치를 달라고 했다고 하고요. 다른 뭐 마요네즈나 추가물, 드레싱 같은 건 없이 달라고 해서 이 샌드위치에서 참치 부분만 덜어내어 모은 다음에 아이스박스에 포장을 해서 연구소로 전달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서브웨이 3개 매장을 돌아다녔고 저 사진에 보이듯이 참치만 넣은 샌드위치를 주문했다고 하고요. 여기에서 참치만을 모아서 오른쪽처럼 아이스박스에 포장해서 보냈다고 합니다. 사실 이 아티클에는 참치에 관한 많은 상식과 정보들이 나오는데요. 참치가 어떤 종류가 있고 어디에서 잡고 어떤 방법을 통해서 잡고 그리고 참치 생태계를 파괴하지 않으면서 참치를 포획하는 방법 이런 많은 정보들이 있는데요. 이 중에 주요하게 관심 있는 정보만 간단하게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아티클에 따르면 미국에서 1년간 팔리는 참치캔의 수가 7억 캔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좀 계산을 한번 해봤습니다. 미국에서 1년에 7억 캔이 팔린다고 하고 제가 주로 구매하는 참치캔 같은 경우 캔 하나에 150g이 들어있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도 크게 차이가 없다고 가정을 하고 7억 캔에 150g을 곱해보니 10만 5천 톤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참치 종류가 워낙 많아서 참치 무게가 뭐 20kg부터 많게는 한 250kg 나가는 참치 종류도 있는데 평균에서 참치 한 마리에 한 150kg이다 라고 가정을 하고 10만 5천 톤을 150kg으로 나누니 한 70만 마리가 나오고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참치캔으로만 1년에 70만 마리의 참치를 소비한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어서는 참치캔의 전 세계 시장의 규모가 9조 원이 넘는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도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전 세계 참치캔의 시장 규모가 85.7억 불이라고 하고요. 참치캔 하나에 보통 한 1,500원 정도 하는 것 같은데 넉넉 잡아서 2달러라고 가정을 하고 나눠보니 참치캔의 수가 42억 8,500만 캔이고요. 이를 다시 한 마리당 150kg의 참치고 캔 하나당 150g이라고 가정을 하고 계산을 해보니 1년에 전 세계적으로 소비되는 참치캔을 위해서 총 428만 5천 마리 정도의 참치가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어서는 미국 FDA에 따르면 참치라고 불릴 수 있는 고기가 총 15종이 있다고 하는데요. FDA에서 이런 것도 규정하는구나 궁금해서 FDA 사이트를 가봤더니 실제로 FDA 사이트에 더 시푸드 리스트 해서 해산물 리스트가 있고요. 여기서 더 자세히 들어가 보니 이렇게 캔드 튜나 해서 참치 캔으로 만들 수 있는 제품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를 들어가 보면 참치 캔으로 만들 수 있는 어종이 총 14종이 나오고요. 이 아티클에서는 15종이라고 했는데 그 부분은 튜나로 검색을 하면 튜나로 구분되는 고기의 종류가 총 15종이 튜나라고 불리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는 이렇게 15종류의 물고기가 참치라고 불릴 수 있는데
서브웨이에서 참치 샌드위치에 사용하는 참치의 종류는 두 종류라고 하고요. 스킵잭이라는 종류의 물고기와 옐로우핀 튜나라고 불리는 이 물고기 두 종이 사용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는 이 소송과 관련된 사건에 대한 해석과 또 테스트 결과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나오는 내용에는 이번 소송을 계기로 이 식료품으로 사용되는 어류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실제 시장에서 이렇게 가공된 형태로 생선들이 팔릴 때 팔리는 생선의 이름과 실제 팔리는 생선이 다른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하는데요. 적게는 26%부터 많게는 87%까지 이렇게 이름이 바뀌어서 유통이 된다고 합니다. 당연히 이러한 이유에는 판다고 말한 물고기보다 더 싼 물고기로 대체해서 그만큼의 수익을 가져가려는 이유가 기저에 깔려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에서는 서브웨이에서 예전에 근무했던 사람이나 다양한 사람들의 얘기가 나오는데요. 사실 참치캔으로 팔리는 참치가 상대적으로 싼 가격이라서 서브웨이에서 참치 샌드위치를 판다고 하고 참치가 아닌 다른 제품을 넣을 이유가 없을 것 같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제가 생각해봐도 참치 샌드위치를 좀 더 싸게 팔기 위해서 참치가 아닌 어떤 것들을 넣을 이유가 있을까 하면 별로 그런 이유는 없을 것 같아서 이 뉴스를 처음 접할 때도 좀 뭔가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내용에서는 이 아티클을 쓴 기자가 테스트를 의뢰한 테스트의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전달된 참치 샌드위치의 참치 부분에서 참치와 관련된 DNA를 전혀 찾을 수 없다라는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테스트 결과가 참치 샌드위치에 들어있는 참치가 아니다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 샌드위치에 들어있는 참치 부분에서 분석할 만한 DNA를 아예 추출하지 못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사실 참치캔에 들어가는 참치살을 만들기 위해서는 참치를 삶아야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단백질을 삶게 되는 경우에는 단백질 안에 포함되어 있는 DNA가 다 파괴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 테스트 자체도 사실상 의미 있는 결과를 내기는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국내에서 참치캔을 생산하는 공장의 작업 모습이 실린 동영상이 있는데요. 이 동영상에서 참치를 삶는 부분만 봐도 DNA 추출이 상당히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해당 영상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기를 삶고 있습니다. 아, 이거 삶으려고 붓는 거예요? 네. 왜 삶아요? 캔을 만들려면 고기를 삶아야 되지 않습니까? 구수하게 잘 익은 참치 내음이 작업장 안에 진동을 합니다. 여기 가운데 보시면 우와. 이런 게 나옵니다. 하얀색으로 보이는 이 살들이 이제 참치캔에 들어가요. 그거 먹어도 아무 상관없는 정도로 나중에 있어요. 이 영상에서도 보실 수 있듯이 참치캔에서 참치 DNA를 추출하는 건 상당히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아티클을 쓰기 위해서 의뢰한 테스트에서도 참치 DNA는 추출하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그렇지만 이 아티클에서는 다른 언론사인 인사이드 에디션이라는 곳에서도 비슷한 테스트를 했는데 그 테스트에서는 참치 DNA가 추출되어서 참치 샌드위치에 들어있는 참치가 맞다라는 걸 밝혀냈다는 내용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소송이 논란이 되면서 이 소송을 제기한 사람들도 소송의 내용을 최근에 바꿨다고 하는데요. 원래 소송의 내용은 서브웨이에서 파는 참치 샌드위치에 참치가 없다라는 소송이었는데요. 바뀐 소송의 내용에서는 서브웨이가 참치 샌드위치를 만들기 위해 사용하는 참치가 생태계적으로 100% 지속 가능한 형태의 포획 방법을 통해서 포획한 참치가 아니다라는 주장을 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면 원래 초기에 냈던 소송 내용하고는 전혀 다른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하면서 소송이 유지되는 건지 저는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내용에서는 결국 이 테스트를 통해서 참치 샌드위치에 들어가는 참치가 참치인지 아닌지는 밝혀내지 못했지만 서브웨이 입장에서는 뼈 없는 살코기만 참치라고 그대로 납품받아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참치가 아니라고 밝혀져도 이 참치살을 제공하는 업체의 책임이 클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아티클도 아마 이 소송은 좀 해프닝으로 끝날 것 같고 결국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해양수산물을 포획하는 모든 경제적 활동들이 지속 가능한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 관심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뉘앙스로 아티클을 마무리하고 있는데요. 서브웨이 샌드위치 가격이 오르긴 했지만 오른 가격만 보더라도 푸트롱 가격이 $5 정도밖에 되지 않는 상황에서 결국 경제적으로 참치 샌드위치나 여러 가지 제품을 만들게 될 때 계속적으로 재료에 대한 단가 압박이 있을 거고 이러한 것들이 지속 가능한 형태의 포획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의미를 풍기면서 아티클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말씀드렸듯이 이 참치 샌드위치에 참치가 없다는 소송은 좀 해프닝으로 끝날 것 같고요.
아마 이 소송을 낸 두 사람도 참치 샌드위치에 참치가 없다라기보다 앞에서 말씀드린 이 포획하는 생태계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서 이 소송을 내고 이를 통해서 사회적 이슈를 만들어 보려고 한 것 같은데요. 뭐 그 시도 자체는 좋은 의미라고 생각을 해도 이런 식으로 소송을 내는 건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 걱정이 되는 건 이 경우에 서브웨이 측에서 명예훼손으로 이 고소자들을 역고소할 가능성도 높을 것 같은데요. 그런 걸 어떻게 감당하려고 이러한 황당한 소송을 냈는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 약간 걱정스럽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 소송에 대한 최종적인 결말은 나지 않았지만 지금까지의 정황을 볼 때 이 소송은 그냥 해프닝으로 끝날 것 같고요. 참치 샌드위치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앞으로도 크게 걱정하지 않고 참치 샌드위치 즐기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번에 또 좋은 아티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